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32% 상승, 코스닥은 1.02%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요. 되게 좀 오랜만에 양봉이 나와줬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일, 7일 가까이를 계속해서 질질 흘러내리다가 결국은 이제 추세의 하단 구간은 뭐 아직까지는 깨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뭐 지수 관련해서는 항상 드리는 멘트였죠. 코스피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되고 코스닥은 2차 전지 쪽 에코프로 형제들이 올라줘야 된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장마판에 갑자기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로이터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이제 HBM을 납품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페일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뭔가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좀 뭐 실패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근데 제가 이제 기사 보고 저희 멤버십방이랑 뭐 스터디방에서도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남겨드렸지만 어찌됐건 페일링이고 실패했다. 끝났어. 이제 우리 이제 너희 거 안 써. 이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냥 실패 중인 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누구보다 삼성의 HBM을 쓰고 싶은 게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예요. 지금 뭐 부족해서 칩을 이제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한테만 받아쓰기에는 이제 부족하죠. 물론 이제 마이크론도 있긴 하지만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랑 삼성이 줄 수 있는 캐파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의 HBM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뭐 실패했어 너희 거 안 써 이런 거 지금 상황이 절대 아니다. 계속해서 아마 조율해 나갈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HBM 이제 납품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는 꽤 크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올라도 그렇게 크게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 반도체 이제 소부장 종목들에 큰 영향을 좀 많이 못 줘요. 근데 어쨌든 삼성 쪽에 좀 모멘텀이 발생이 되어져야 코스닥 소부장 종목들도 좋은 거기 때문에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장막판에 갑자기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왔는데 재밌는 건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 반등 나오니까 좀 이제 하락폭이 생기는 이제 서로 이제 시속 게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방송 블로그 통해 가지고 2024년 초부터 정말 목이 터져라. 24년은 아마 하이닉스의 해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미장에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하면은 국장에서는 하이닉스랑 또 뭐 있어요? 한미반도체 두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2024년 뭐 초부터 참 멘트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혹시 뭐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을 하게 돼서 하이닉스가 뭐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하이닉스 단타 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계속 올 한 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엔비디아가 끝난다는 것은 어찌됐건 결국 AI의 이 뭐 지금이 버블일지 아닐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AI의 주도 섹터도 끝난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좋을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이제 한미반도체 역시도 뭐 여러 번 방송에서 멘트 드렸죠. 얘도 아마 신고가를 뚫고 아마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뚫고 시세를 한번 좀 낼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멘트 드렸었는데 사실은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 두 종목을 요때부터 방송에서 제가 딱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이렇게 딱 두 종목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다라는 멘트 좀 드렸었고 CPI 발표하고 나서 미장 급등하니까 이수페타시스가 먼저 신고가를 이제 써 내려갔습니다. 얘는 슈팅 한번 나오고 좀 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따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멘트 드렸었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1,000 돌파하고 종가상 잘 안착하니까 오늘 이제 정고점을 뚫어주는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얘도 보면은 장막판에 어찌됐건 한미반도체도 하이닉스 따라 움직이는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이제 투매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하락이 나오면서 한미반도체도 장막판에 좀 영향을 좀 받았지 않나. 근데 아마도 15만 3,200원이 이제 신고가 가격이었는데요. 뭐 다시 뭐 이렇게 좀 종가상 안착하고 채워가면서
추가적인 뭐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시장도 굉장히 오랫동안 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뭐 한 6일 7일 진짜 힘들게 했잖아요. 왜냐면은 뭐 글로벌 증시가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이렇게 떨어지면 뭐 그렇게까지 답답하진 않은데, 글로벌 증시가 정말 뭐 불을 뿜고 다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이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답답했죠. 근데 오늘 일단은 보시면은 뭐 그냥 딱 이 추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코스피도 요 추세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요 추세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뭐 그런 이유는 어쩔 수 없어요. 코스피를 끌어줄 거는 이제 뭐 삼전이고, 코스닥 뭐 아무리 뭐 반도체가 뭐 날고 기고 해봐야 어찌됐건 에코프로 형제들이 차지하고 있는 캐파가 이제 너무 시총이 너무 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반등이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코스닥이 좀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는,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좀 바닥을 잡고 좀 이제 최근에 뭐 노이즈도 정말 많고 계속해서 이제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크게 좀 반등을 해줘야 우리 증시도 뭐 2차 전지가 가주면서, 일단 에코프로 애들로 지수는 올려놓고 21선 위라도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애들 뭐 이렇게 횡보시킨 다음에 보시면, 예. 그러니까 딱 지수 올려야 될 때만 얘네들 반등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외인 뭐 기관 애들이 플레이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락하다가 지수 올려야 될 때 반등시키고, 하락하다 지수 한번 그래도 올려야 될 때 반등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추세 자체를 뭐 이겨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롱텀하게 볼만한 종목은 그러니까 제가 한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는 조금 저는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멘트 24년 초부터 계속해서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정도 가격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얘네들로 지수 좀 반등을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뭐 반도체 또 굉장히 오래 쉬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애들 좀 반등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 여기 좀 시장 자체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전이 뭐 HBM을 뭐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좀 오랫동안 우리 증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눌려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오랜만에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제 삼성 밸류체인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 반도체 섹터도 진짜 오래 쉬어서 거의 한 2달 가까이 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네들도 뭐 반등이 한번 나올 땐 된 것 같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뉴스도 하나 요거 말고, 아이폰 지금 이제 6월 달에 애플이 개발자 회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뭐 아이폰 16부터 온디바이스 AI를 이제 탑재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오픈 AI를 이제 적용하기로 협업하기로 이제 확정이 되어졌죠. 구글이랑도 뭐 얘기는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6월에 있을 애플 개발자 회의가 뭔가 우리 이제 반도체 섹터에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정도는 지금 가지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오래 쉬었어요, 반도체들. 4월달 5월달. 그래서 뭐 온디바이스 AI 쪽을 이제는 슬슬 관심을 좀 가져볼 때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멘트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마단으로 좀 넘어와서는, 오늘 뭐 이제 원전이 시장에 완전히 이제 주도 테마였죠.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방송을 언제부터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나? 2주 전이네요. 아무튼 2주 전, 사실 총선 그쯤부터 해가지고 제가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남겨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한 2주 전 방송에서 전력 부족 다음으로 좀 좋아 보이는 테마를 제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쪽, 그러니까 최근에 뭐 태양광, 수소 이쪽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한 2주 전쯤에 말씀드렸는데, 원전 뭐 태양광, 수소 할 거 없이 엄청난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특히나 오늘은 원전 요 부분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멘트 드렸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 가지고
프랑스랑 지금 2파전이에요. 그래서 7월 늦으면 6월 말, 늦으면 뭐 한 7월 중순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기대감도 또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두산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좋은 뉴스 나오면서 오늘은 뭐 테마단에서는 완전히 이제 원전이 시장을 뭐 집어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진엔텍은 저희 뭐 멤버십 방에서도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데 너무 아쉽다. 방송에서 저희가 이쯤 사가지고 이게 이날을 갔어야 된다라고 제가 보는 날이었는데 이날 안 가가지고 이쯤 팔았나 싶어요. 근데 하루 이틀 누르고 상한가를 가버려서 정말 배가 좀 많이 아팠던 뭐 그런 종목인데 어찌됐건 뭐 수익 내고 나왔으면 된 거죠. 우진엔텍 좋게 보고 있다는 멘트는 여러 번 요 구간 안에서 제가 드렸었고, 좋게 보고 있었던 이유는 뻔하죠. 신고가 그냥 여기 보시면 얘도 근데 끼가 되게 좋은데 저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높이면서 매물 소화를 하죠. 근데 여기 넘기면 이제 신고가잖아요. 여기 꼬리 빼고 뭐 종가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 넘기면은 얘는 크게 한번 시세가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좋은 뉴스 동반하면서 일단 상한가 들어가주는 모습이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마어마한 시세 오늘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태양광 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미장에서 보면은 퍼스트 솔라가 한 5, 60% 바닥에서 반등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올라왔고, 뭐 하나솔루션도 올라왔고, 그러니까 원전, 태양광,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키워드 달고 올랐었던 SOFC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은 뭐 체코 원전 수주라는 또 다른 뭐 재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태양광이랑 뭐 에너지 쪽은 사실은 뭐 이제 태양광 쪽은 뭐 관세 문제도 있기는 했지만, 저는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부족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태양광도 올라왔고 SOFC 애들도 시세 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 이제 전력 설비 쪽에서 뭐 자재 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쪽도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는 좀 날만큼 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순환매가 전력 설비 쪽으로 좀 돌아주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전력 설비 쪽을 보면은 약간 뭐 다 같이 한 몸 한 뜻으로 움직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살짝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얘네들도 뭐 저번 주 방송에서 여러 번 멘트 드렸었죠. 이렇게 가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저는 오를 거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실적 발표하고 하루 쉬고 다음날 이렇게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쌍봉은 만들어 줄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3파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잘 보자. 전력 설비 쪽도 보고 있는 게 지금 뭐 대원전선, 그다음에 재룡전기, 얘도 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 이렇게 이제 해 주는지 봐야 되겠고, 뭐 가온전선도 여기가 이제 신고가 가격이었거든요. 뚫고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뭐 삼화전기, HD 현대, 뭐 일렉트릭, 뭐 이런 애들 좀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